자, 교육과정 A 보시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는, 저는 일단 난이도를 엄청 높이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시고,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이제, 사례 중심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캐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답을 쓰는 거에 초점을 둔 것이지, 막 난이도를 무조건 높인 건 아닌데도 아마 이제 캐치하는 게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요번에 문제의 의미는 어떤 거였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사례로 보여드림으로 해가지고 내용 공부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포커스를 두었어요. 어차피 우리 목표는 요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고 11월에 진짜 시험을 잘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 푸는 시간 동안에도 공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수석반의 교육과정 AB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빈출 그런 내용이지만은 사례로 내용을 바꿨을 때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는 내용을 사례로 보여드림으로 해서 이 내용이 이걸 의미하는구나, 이걸 공부되게 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것도 역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응용, 이거에 이제 포커스를 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A 1번부터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은 이제 의사소통 영역인데 여기 가에 김 교사는 우리 모두가 이웃이야 라는 요 책을 읽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웃이야. 요런 책을 읽고 가와 같은 수업을 계획했어요. 어떻게요? 그림책 줄거리와 내용 이해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필리핀에서 바나나가 왜 잘 자라나, 캐나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물 이해도 보시면은 은주는 바나나와 빵을 좋아하는데 밀가루가 없다면 간식 어떻게 먹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음식이나 물건들을 사갖고 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지?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텍스트적으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텍스트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내 생각 뭐 이런 거잖아요. 상호 텍스트적으로 이제 확장해서 또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음식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 같은 국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랑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생각해 보는 이런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1번 문제에 보시면은 이 책이 우리는 모두 이웃이야 이런 책을 읽고 가와 같이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내용을 수업 계획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다 해줬어요. 부연 설명을 더 해줬어요. 이 수업의 목적은 세계가 공동체다. 뭐 다문화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 지구적 시각으로 문화의 다양성, 인권 존중, 평화적 갈등 해결.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계획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 교사가 사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이고 수업 주제는 뭐냐? 이걸 설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수업 주제는 다문화 교육을 조금 넘어서는 세계 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인들 간의 상호의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곧 나의 어려움이야.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해설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책을 사용한 세계시민교육이에요. 교수학습 방법적인 특징은 수업 자료로 그림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림책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수업 주제의 특징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공존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두었어요. 해설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을 넘어서, 자,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을 넘어가지고 세계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세계 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양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의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친사회적 행동,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 그림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림책을 활용할 때 아이들은 등장인물의 그런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즐거움, 재미, 상상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요 내용은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은 그림책을 활용했다. 그림책을 활용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수업 주제의 특징은 세계시민교육이다.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나와 다를 읽고 지금 나하고 다를 읽어보셔야 돼요. 나와 다를 읽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의 두 교사의 공통점을 아래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두 교사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여기 나와 다의 수업이 있는데 여기 기억,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새소리, 바람소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림 카드하고 글자 카드로 매칭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글자를 뭐 읽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써보세요. 쓰는 거, 읽는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만든 문장을 종이에다가 쓰고 서로 발표하게 이제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와 다가 글씨 읽는 거 쓰는 거를 자모 결합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의문인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에다가는 두 교사의 공통점을 요 아래의 내용과 관련해서 쓰라고 했어요. 아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양이 글자를 보고 고양이라고 읽는 거. 자,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해독이죠, 해독. 자, 그래서 여기 고양이라는 글자를 보고 읽는 거, 요건 이제 해독이에요, 해독. 자, 그 다음에 고양이라는 말을 듣고 고양이라고 쓰는 거, 이거 쓸 줄 아는 건데 부호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호화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다의 공통점은 글씨 쓰기, 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독과 부호화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다에서는 해독과 부호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에는 두 교사의 공통점을 아래의 내용과 관련해서 써야 되니까 나와 다의 교사, 두 교사는 다 해독과 부호화에 관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다의 그러면 두 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교사는 완전히 발음 중심 접근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얘들아, 기억, 이거 읽어봐. 기억. 그 다음에 모음, 읽어봐.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나에 있는 김 교사는 발음 중심 접근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 있는 교사는 빨간 모자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빨간 모자 이야기를 읽고 요 책하고 관련해가지고 책에 나오는 그림 카드, 글자 카드 이런 것들을 매칭시키면서 우리가 읽은 책의 내용, 모자, 맞아요. 모자는 미음으로 시작돼요. 이렇게 하면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가지고 해가지고 읽기 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호화와 해독을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학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 접근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문학 작품을 굉장히 전면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문학적 접근법 역시 총체적 접근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을 보시면은 총체적 접근법이라면 다른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문학책만 가지고 지금 글자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 접근법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총체적 접근법으로 답을 내라는 그런 문제였다면 총체적 접근법은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문학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지문은 짧은 지문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문학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냥 총체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학적 접근법이라고 답을 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김 교사와 이 교사 모두 공통점을 써야 되잖아요.
부호화와 해독, 요걸 가르친 것이다. 자, 아까 아래의 지문에도 해독과 부호화가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두 교사의 차이점. 두 교사는 언어교육 접근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 교사는 발음중심 접근법이었고 이 교사는 문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창의적인 학습을 지원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해설해 놓은 거 보시면은 자, 해설 자료 보시면 고양이라는 글자를 보고 고양이라고 읽는 것은 해독이고 고양이라는 말을 듣고 고양이라고 쓰는 것은 부호화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 해설 자세하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두 교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해독과 부호화입니다. 이 교사와 김 교사가 해독과 부호화를 가르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보시면은 김 교사는 발음중심 접근법이고 자, 김 교사는 발음중심 접근법이기 때문에 소리 체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습시켰어요. 자, 그래서 자세하게 소리와 글자와의 관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교사는 문학적 접근법. 왜냐하면은 동화와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김 교사와 이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두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해독과 부호화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면 윤 교사는 그림책 안 돼 데이빗 이런 책을 활용해갖고 안 돼 데이빗이라는 책을 활용해서 다와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자, 다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이제 다를 보시면 요건 이제 뭐예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안 돼 데이빗 요 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여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체적으로 활동을 했죠. 지금 아까 요 앞에서 보셨던 이 교사의 수업과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다에서 보셨던 이 교사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답을 내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의 상황 있잖아요. 라의 상황도 역시 그림책 갖고 수업을 했죠. 그림책 갖고 수업을 했는데 여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답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문학적 접근, 총체적 접근 이걸 잘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문학적 접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거, 데이빗에게 편지 쓰기, 다시 읽어보기, 읽어주기, 그다음에 친구의 생각 칭찬해주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총체적 접근법이에요. 자, 대조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학적 접근과 총체적 접근 요거를 좀 대조해서 보시고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3번 문제 보시면은 안 돼 데이빗을 활용해서 지금 좀 전에 보신 다와 같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윤 교사의 언어 접근법이 뭐냐, 언어교육 접근법이 뭐냐 요거를 동그라미 1에다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답에 보시면은 자, 여기 3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1에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에 문학책을 활용해서 여기도 문학책을 활용한 것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문학교육 접근법을 의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라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를 해줬죠. 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건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답을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총체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문학적 접근법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뭘 묻고 있는지를 문제에서 잘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문학책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의 모든 영역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 자료 보시면 총체적 접근법은 언어교육을 할 때 문학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례는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 방식이지만 총체적 접근법으로 활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 방법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아의 언어 능력. 자, 이런 언어 능력은 자신의 경험, 배경 지식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어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의 언어적인 실력이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쓰는 이제 교수학습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활 주변, 뭐 문학 작품, 생활 주변에서 있는 자료라든지 문학 작품 또는 유아의 경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후에 2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